안녕하세요. 현실 주주자입니다. 오늘 장은 좀 어떠셨나요? 한 주의 시작이 좀 괜찮았죠?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좀 자세히 들여다볼 게 SV 인베스트먼트입니다. 모아힘은 도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래요. 투자자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증시가 또 신고가를 경신했죠, 오늘. 또 신고가입니다. 6일째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좀 이상하죠. 예. 신고가 장세에서는 효자가 결국 달리는 말입니다. 예. 저도 지금 현재 달리던 말들이 꽤 괜찮아서 포트가 좀 안정됐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매수했었죠. 한미약품은 하락할 때 매수했다가 여기서 매수 한번 잘못했습니다. 제가 상승 후 조정 보일 때 매수했는데 이거 좀 잘못했는데 매수한 지점보다 올라가서 현재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현대위아는 코로나 폭락 때 집중적으로 매수했었죠. SV 인베스트먼트 이거죠. 알서포트는 최근에 하락했을 때 여기서 좀 매수를 했었어요. 매수를 했다가 이거 알서포트 아닌 것 같은데 예. 잘못 붙였습니다. 뭔지 기억이 나지 않네요. 그 SV 인베스트먼트는 제가 상승했을 때 좀 차익 실현을 하고 하락했을 때 다시 비중을 채운 케이스입니다. 그 중에 SV 인베스트먼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SV 인베스트먼트의 움직임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 10시 50분에 이뮨메드가 임상 이상 그 최초로 승인했다. 예, 인도네시아인가 그랬죠. 그 기사가 떴습니다. 그러니까 임상 이상이 이제 승인돼서 시작한다는 거죠. 그때 거래량이 발생했어요. 아주 괄목할 만한 움직임이 발생했습니다. 상승했다 하락하고 그 다음에 시장가 매수가 갑자기 폭증하는 거 보이죠. 시장가 매수가 갑자기 발생함으로써 시장가 매도 별로 없어요. 이 밑에 회색이 시장가 매도고요. 이 주황색이 시장가 매수입니다. 그러니까 시장가 매수랑 시장가 매도의 양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 제가 그냥 전 세계 최초로 시도해본 차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한번 보세요. 시장가 매수가 오늘 압도적으로 많은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잠정적으로 판단했을 때 시장가 매수로 들어온 작전 세력이 있습니다. 이거 뭐 모르겠어요. SV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는 굉장히 강건한 회사고 총망받는 회사겠지만 지금 현재 이 투자재에는 누군가가 들어와 있다. 예, 이거는 계속 움직임을 발견하면서 제가 얼마 전에 5,700원일 때 매수했잖아요. 그때 5,600원까지 떨어지는 걸 보고 아 내가 100원 정도 실수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현재는 6,000원 넘어 있죠. 그때도 무언가 이상한 움직임이 보인다 라고 하면서 매수를 했는데 똑같은 움직임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오늘 좀 공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뉴스가 뜬 다음에 그 뒤에는 시장가 매수가 이슈 없이 계속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예. 정말 이상하잖아요. 이때 보시면 거의 뭐 시장가 매수가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나간 건 별로 없죠. 그러면 이거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때 당시에 요때 당시에 그 호가창입니다. 이때 보시면 올라가고 있었죠.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거 좀 넘어갈게요. 예, 올라가고 있다가 지금 하락을 크게 하죠. 이때 뭐 시장가 매도를 던진 것 같아요. 누군가가 계속 시장가 그 매도를 던지다가 갑자기 올라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여기서 쫙 올라가죠. 갑자기 쫙 올라가죠. 이 보이죠? 방금 저 이상한 놈 보이죠? 예, 이상한 놈. 이 이상한 놈 거의 한 5만 주를 당겼는데요. 만 주면 6천만 원이죠. 만 주면 6천만 원이잖아. 한 주에 6천 원이니까. 근데 5만 주를 당겼다는 건 한 3억을 그냥 시장가로 당긴 겁니다. 왜죠? 대체 왜? 그렇게 큰 손이 이 단타를 치러 들어온 걸까요? 그럼 뒤에 계속 보시죠. 예. 그러고 나서 다시 윗골을 달고 떨어집니다. 이때는 시장가 매도가 많았다기보다는 밑에 받치는 매수세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떨어지기를 놔뒀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확 하락시키는 건 이거는 고의예요. 고의. 예, 고의입니다. 요 올렸던 놈이 털고 나갔다라고 보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호가창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렇게 많진 않고 그래서 확 떨어졌다가 또 이 매물대가 많이 쌓인 곳까지 떨어지지도 않죠. 예. 여기서 알랑알랑 거리다 다시 올라갔습니다. 예. 요렇게 공방을 벌이다가 그 다음에 이슈가 없어요. 이제 이미 기사가 떴습니다. 뜬 다음에 재탕 기사가 좀 뜨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고요하죠. 이 기준봉을 중심으로 그냥 하락 조정을 보이다가 예, 쭉 가다가 예, 갑자기 또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뭐 개인 단타쟁이 개인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이시죠? 갑자기 이 뭐한 짓입니까 진짜. 갑자기 얘 1112 사다가 프로그램으로 쭉 당겨요. 이건 프로그램 매수의 움직임입니다. 이거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가는 거. 보통 프로그램 매수로 판단할 때 이렇게 봐요. 일정량으로 쭉쭉 사는 거. 그리고 약간 사람이 사는 것 같지 않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쭉 사다가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예. 뭐 돈 많은 개인이라 칠게요. 돈 많은 개인이 지금 계속 사고 있어요. 돈 정말 많네요. 예. 돈 많은 개인. 작전 세력이 아니다라고 하면 돈 많은 개인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아유 진짜 뭐 이제 개미가 좀 따라붙는 형국이에요. 천주 정도는 뭐 개인이죠. 예. 천주는 뭐 그냥 가지고 있는 양 정도밖에 안 되니까. 자 그래서 뭐 쭉쭉 가요. 쭉쭉쭉에 가다가 또 막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밑꼬리 달고 올라가고 매수세가 좀 강하게 붙었어요. 그리고 다시 만주씩도 잡아당깁니다. 대체 어떤 큰 손이 들어왔길래 어휴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게 보시면 이때 쭉 당긴 것부터 VI 걸릴 때까지입니다. 쭉 보시면 저기 시장가 매수량들이 보이죠. 시장가 매도랑 뭐 천주, 이천주 이런 게 만주 또 얼마야. 빨리 내려가요. 어우 예 이게 뭡니까. 예. 4만주 5만주 뭐 만주 7만 6만 9천주. 야 깔끔하게도 샀다. 야 뭐야 저게. 야 깔끔하게도 샀어. 6만 9천주. 그러면 좀 야 시장 그 뭐야 잔고 있는 거 탁탁 털어서 그 한 주 단위로 떨어지게 사야지. 지금 예 이렇게 샀죠. 자 이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장가 매수가 이때보다는 덜하죠. 자 그럼 이때를 볼까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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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장가 매수가 터질 때가 언제죠? 여기 30만 주 보이죠? 30만 주 적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쌓아놨습니다. 벌써 뚫었죠. 예. 여기 지금 이렇게 있는데 보세요. 이제 한 방에 뚫어요. 예라이. 뭡니까 이게? 변태도 아니고 양을 보면 이러면 저 SV 인베스트먼트의 작전 세력이 저한테 차를 보내거나 그러진 않겠죠. 예. 제가 봉고차 오고 막 예. 쭉 내려가면 자기들도 다 티나게 했잖아. 지금 보세요. 지금 뭐 7만 주, 뭐 2만 주. 돈 많은 개인이라 칠게요. 예, 그러면.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이 정체는 모르겠는데 대체 저렇게 7만 9천 깔끔하게 샀다. 아까 6만 9천 주 사더니 이제 7만 9천 주 샀고 내일은 8만 9천 주 살 거니?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얘들은 노는 것 같아요. 뭔가. 아무런 뉴스가 없었어요. 예, 뉴스가 있었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뉴스가 없잖아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대체 이런 움직임은 왜 발생하는 걸까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떡상한다라는 전제는 하지 않을게요. 예, 당연히. 그러면 떡상하든지 떡락하든지 간에 누군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있다 지금. SV 인베스트먼트에는 누군가가 있다. 그리고 오늘은 정말 중요한 하루였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2.5단계라는 악재가 발생했어요. 우리나라 시장에. 다시 약간 좀 위기가 고조될 만한 상황이긴 했잖아요. 2.5단계. 그럼 시장의 스트레스를 테스트하는 구간이라 생각했어요. 지금 현재 투자자들의 심리를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 정말 재밌게 생각했어요. 이거를 오늘 하루 종일 주식시장은 제가 한 번도 안 봤어요. 진짜 한 번도 안 봤는데 그 SV 인베스트먼트가 상승 VI가 터졌다라는 메시지를 보고 잠깐 그 시그널들을 확인한 거 외에는 시장을 거의 안 봤어요. 안 봤는데 그 시장의 결과를 보고 상승론자와 폭락론자들의 심리 상태가 머릿속에 그려지니까 재밌더라고요. 공유해 드릴게요. 자, 오늘 장 시작 전에 수도권 2단계, 2.5단계 격상, 그 다음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속보가 8일부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격상한다. 고강도 방역을 시작한다. 라고 하면 상승론자들은 양적 완화, 바이든 당선 치료제 백신 가져야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락론자들은 더블 딥이 온다, 락다운 온다, 육개장 내오거라 뭐 이러고 있어요. 근데 속마음은 상승론자들은 어차피 매수한 사람들이잖아요.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입니다. 상승론자는. 폭락론자는 반대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매수하고 싶어 안달난 사람들일 확률이 높아요. 상승론자의 속마음은 오마이갓 2.5단계다. 다 팔고 튀어야 하나? 약간 불안감이 마음속에 있는 거죠. 폭락론자들은 이번 하락을 기회로 매수해야겠군이라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폭락론자는 주식을 안 가지고 있겠죠. 안 가지고 있는데
그 시장을 기웃기웃거리고 있는 걸 보면 주식시장에 관심이 있는 애들이고 훈수축 말고요. 관심이 있는 애들이니까 하락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사고 싶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웬만하면 맞을 거예요. 자, 장이 종료했어요. 코스피가 0.5% 상승했고 코스닥이 1.4% 상승했습니다. 둘이 바뀌었죠 이제. 예. 상승론자는 이제 코스피 3000 간다, 백신 곧 접종한다, 5차 경기 부양책 가자 이러고 있어요. 폭락론자는 페이크다, 이거 공매도 부활한다 좀 있으면, 차익 실현 부담이 있을 거다, 단기 급등 우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속마음은 상승론자는 3단계가 와도 걱정할 게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폭락론자들은 아 이러다가 진짜 못 살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그냥 전 이게 그려지니까,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대부분이 이렇게 그려지니까 재밌더라고요. 오늘 결과가 3단계가 오면 매수세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왠지 오늘 상황이 사람들한테 타산지석이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제 슬슬 포모를 느끼기 시작할 겁니다.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요. 우리처럼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별 걱정할 게 없죠. 지금 계속 올라가잖아요. 뭐 이거 걱정할 게 없으니까. 2.5단계 격상을 했는데도 증시가 강하니까 지금 현재 폭락론자들과 매수 대기자들은 자포자기 상태가 됐을 확률이 높습니다. 예견된 예상된 위기는 위기가 아닙니다. 예. 다 알고, 가드 올리고 있잖아요. 그 복싱할 때도 보면 가드 바싹 올리고 펀치가 나오겠군, 킥이 나오겠군 이러고 있으면 안 맞아요. 그거 그냥 맞지 않아요. 근데 가드 내리고 있다가 예상치도 못한 펀치를 맞으면 넉다운 당하잖아요. 똑같은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확산, 그다음에 미국 대선의 불복, 이런 것들은 다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예. 새로운 진짜 뉴페이스, 거물급 악재가 아니면 지금 시장을 흔들어 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에 투매가 발생하면 전 분할 매수로 접근할 예정입니다. 계속 얘기하는데요. 집에 온 며느리가 그만 좀 해! 네, 외신입니다. 에어비앤비랑 도어대시가 IPO를 한다고 합니다. 도어대시는 이름만 봐도 알겠지만 배달업체죠. 네, 딜리버리 업체입니다. 근데 에어비앤비는 의외네요. 이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좋지 않나? 네, 아무튼 IPO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백신이 공급되고 있다고 하니까 에어비앤비도 IPO를 서두르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컨택트 관련주들의 좀 대장이 될 수 있다. IPO가 훈풍을 불어넣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스털링이라고 하면 영국 화폐입니다. 슬라이드 떨어지고 있다. 브렉시트 워리스. 브렉시트가 지금 현재 엔드게임 단계라고 하죠. 포스트 브렉시트 트랜지션입니다. 그러니까 브렉시트는 하기로 했고 그 이후에 그 좀 국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국은 좀 독특한 상황입니다. 걔들은 그 나라가 여러 개가 있죠. 근데 국경에 문제가 있어요. 요거는 얘기하면 또 1시간 넘으니까.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 브렉시트에 대한 그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게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영국은 큰 곤란에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로존은 이거에 집중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영국의 투자 자본이 가장 많다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이 흔들리면 외국인 투자 자금이 흔들립니다. 그런 것들은 좀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스탁이 살짝 낮게 열렸다. 랠리가 스팀이 좀 사라졌다. 그러니까 열기가 좀 식었다라는 얘기죠. 페드가 미팅한답니다. 미팅 전에 약간 좀 열기가 식어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스몰 피스컬 스티뮬러스 패키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9천억 불 정도의 그 스티뮬러스 패키지가 약간은 좀 협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지켜보고 있다, 투자자들이. 차이나의 그 수출이 상승했답니다. 근데 미국은 생션이라고 하면 그 제재입니다.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블랙리스트 추가하고 난리 났죠. SMIC라던가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고요. 중국은 지금 현재 경제 회복이 완벽히 됐고 오히려 상승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미국이 굉장히 브레이크를 많이 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이 끝나고 코로나가 진정되고 나면 본격적인 미중 무역 분쟁 구도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전 그거를 어떻게 해치하지라고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최근에 커머디티스라고 하면 그 재화들입니다. 재화들이 히트 레지스턴스라고 하면 저항을 때렸다. 그 지지와 저항,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항선에 왔다라는 겁니다.
뭐 유가 같은 경우에는 50불, 약간 이런 것들이 저항선인데 이 재화들이 저항선에 부딪혀 있다. 샤프 랠리 급하게 반등한 이후에 저항선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펙 플러스 미팅이 지나갔고, 근데 그 수요에 대한 우려가 아직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저항선에 부딪혔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유가는 우상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금도 똑같죠. 내신입니다. 한국인 45세 근로소득 정점 찍고 59세부터 적자 인생 진입한다. 우울한 소식이네요. 예. 결국엔 우리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임금 소득이 836조 원, 전체 소득 881조 중에 대부분이 임금 소득인 거죠. 이렇게 되면 임금 소득이 사라지면 소득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임금 소득에 좀 목매지 말고 좀 다른 방향을 좀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업을 하든가 아니면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투자해서 같이 사업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아직 미증시 못 들어간 개미 이 ETF 골라라 라는 건데요. 이거는 뭐 누가 봐도 호구 잡히는 거죠. 예, 호구 잡는 얘기입니다. 얘들아 이거 사라고 하는 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뻔할 뻔짜죠. 예, 저걸 가지고 있거나 당신들한테 물량을 넘기고 싶은 사람들이요. 이런 기사에 속는 현자 여러분들은 없죠, 이제. 근데 내용은 나쁘지 않았어요. 예, 그린 웨이브, 그린 뉴딜이죠.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 뭐 여행주라던가 그 다음에 항공주 같은 것들 얘기하고 있고요. 대마초 산업 관련 섹터가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예, 그렇긴 하네요. 중국산 백신 제외, 당국 집에 머물러 달라. 중국산 백신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요. 제외한다고 하는데 아직 모릅니다. 왜냐하면 다만 중국산은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대요. 누가 알렸죠, 그럼? 아무튼 이거는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아스트라제네카가 굉장히 유력하죠. 다들 모더나랑 화이자에 집중하고 있는데 아스트라제네카도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시가총액이 한 150조 정도 돼요. 코스피 3000 시대 시장이 말하는 외국인이 더 산다는 이유라고 하는 건데요. 이 기사는 약간 좀 프로파간다적인 기사긴 한데요. 말씀하신 분들이 그래도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분들은 코로나 폭락 때 뭐 강력하게 매수를 권고하지 못했어요. 제가 그때 우리 코로나 폭락 때부터 같이 왔잖아요. 우리 같이 걸어왔잖아요. 같이 걸어왔는데 저는 정말 강하게 상승을 외쳤어요. 이거는 제가 어디 공개 토론회에 가도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그 속칭 전문가들은 지금 바닥이지 않을까 정도였습니다. 뭐 당연히 이 사람들은 시장에 투자하고 있지 않잖아요. 시장에 뛰어들어 있지 않은 그냥 아나운서들입니다. 저는 우리 현자 여러분들과 같이 전장에 뛰어든 진짜 병사고요. 저분들은 그냥 TV로 전쟁 중계하고 있는 아나운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둘의 스탠스는 다릅니다. 저는 총알을 맞으면 죽고요. 쟤는 총알을 맞으면 죽는 걸 구경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탠스 차이는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그랬는데 저분들은 그래도 바닥일 거다라고 얘기하던 분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 정도만 알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동학개미가 코스피 랠리에 차익 실현하고 해외 투자를 늘렸다. 이게 보면 뭐 저거는 의미 없는 내용인 것 같고요. 근데 팩트적인 그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보시면 주식형 공모펀드 설정액이 지난 한 달간 총 1조 88억 원 빠져나갔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데이터. 그러면 기관이 왜 이렇게 팔아제낀지 알겠죠. 개인이 공모펀드로 환매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팩트로 확인한 거죠. 그럼 기관이 매국노다라고 욕하긴 좀 애매하죠. 예, 매국노, 애국자이고 싶지만 그 수혈받고 있던 돈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팔고 있었다. 오늘은 뭐 별일 없었고요. 탄소 중립 실현 당정 협의가 있었는데 로드맵 발표 정도로 됐죠. 근데 과연 실현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만 남기고 끝났습니다. 코오롱 티슈진 상장 폐지 여부 결정이 미뤄졌습니다. 속개한다고 했고요. 근데 언제 다시 할지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내일은 KDI 경제 동향이 나오니까 우리나라가 성장률이 어떨지 수출이 어떨지 얘기가 좀 나올 것 같고요. 인클루시브 코리아 2020에서는 한국판 뉴딜 후에 업종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엔지니어상 수상자 선정 발표가 있는데 만약에 어떤 기업에 소속된 엔지니어가 상을 받는다면 조명받을 수도 있겠죠. 갑자기 배가 고프네요. 네. 미혈액학회가 진행 중입니다.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이번 주에 있으니까 그냥 참고만 하세요. 저 때 뭐 떡 나가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건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허상. 내 마녀의 날을 조심해라.
조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시간에 코스피 코스닥은 좀 떨어졌습니다. 미증시가 별로 안 좋았죠. 근데 미증시가 안 좋았던 것보다는 지금 현재 시장은 좋아요. 개인이 오늘 좀 크게 매수했고요. 기관은 팔고 있는데 뭐라 하지 말죠. 예, 쟤들은 어쩔 수 없이 팔고 있다. 예,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외국인이 살짝 팔았어요. 살짝 팔았는데 장화판에 살짝 사는 모습이 좀 보였죠. 보였기 때문에 뭐 팔고 튀는 시그널은 아니다 정도로만 보여지고요. 지금 코스닥이 HLB, 그 다음에 셀트리온헬스케어 이런 것들 대형주 위주로 올라갔습니다. 지금 장은 상승했는데요. 여러분들이 계속 느끼고 있는 거겠지만 상승 하락 종목 수를 계속 보시면 이거 지금 비정상적입니다. 비정상적으로 대형주의 수급이 쏠리고 있어요. 시장은 상승하는데 소외된 사람이 너무너무 많을 겁니다. 그 지금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이 그 상승 신고가 랠리를 시작할 때는 대형주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를 이번에 이해를 하고 또 다음에 그런 상황이 오면 대형주를 매수하면 되잖아요. 저도 이번에 대형주를 외쳤던 게 지난번에 배웠던 겁니다. 지난번에 배웠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대형주를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도 대형주 거기다가 제약바이오가 훨씬 유리할 거다라고 파악을 하고 좀 시장을 상대하고 있었던 거죠. 투자자 예탁금은 살짝 늘었는데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들어올 여지는 많다고 보는데 내년까지 좀 지켜보시죠. 투자자 예탁금이 급속도로 줄지 않는 이상 증시는 튼튼할 거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벤치 멤버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하면 어떻게든지 들어오려는 애들이 많을 거예요. 60조가 다 들어오진 않겠죠. 하지만 여기서 10%만 시장이 하락하면 매수해야지라는 생각을 하는 애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120조잖아요. 120조인데 10%면 12조입니다. 지금 외국인이 역대로 팔았다는 날이 2.4조였잖아요. 그러면 얘들이 2.4조를 파는 동안 12조라는 그 10%만 들어오면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시장이 폭락할 수는 없겠구나. 정말 세상을 뒤집는 악재가 아니면. 미증시는 현재 혼조세예요. 나스닥은 상승 중, 그 다음에 다우존스 S&P는 하락 중인데요. 지금 현재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인텔 같은 종목들. 근데 테슬라, 그 다음에 벨로다인, 라이다 약간 이런 것들은 올라가고 있죠. 한국 지수는 뭐 후행이니까 의미 없고요. 바이오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모더나가 상승하고 있었나? 그럴 거예요. 중국은 지금 현재 블랙리스트 추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유로스톡스는 지금 현재 브렉시트, 포스트 브렉시트 협의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원달러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유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항선에 와서 살짝 조정 중이다. 구리도 마찬가지고요. 금은 지금 상승 중인데요. 저 금 아직도 ETF 안 샀습니다. 한 타이밍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안 오네요. 이대로 상승하면 또 나중에 뭐 어쩌고 얘기하겠죠. 또 뭐 아쉽니 이런 소리 하겠죠. 네,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최근에 댓글을 못 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오늘도 SV 인베스트먼트 호가창을 하루 종일 움직였던 거를 2번 본다고 제가 시간을 다 날렸습니다. 다 날렸기 때문에 좀 댓글 달 시간이 좀 없어요. 제가 댓글은 계속 확인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하시는지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냥 뭐 시장이 상승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네,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엄지손가락 밑으로